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여러분과 오늘 세 번째 방송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어, 정말, 뭐랄까요. 이거 됐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이유시죠. 일본과 중국이 이제 손을 합쳐서, 네,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네요. 네, 한국 뉴스보다 중국과 일본의 뉴스가 우리 언론을 더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다급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명절 연휴에 어떤 새로운 핵이 돼버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일본의 올림픽 내지는 일본 국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살짝 볼까요? 밀려드는 중국 손님의 습격. 한국 사람들 안 받는다고 큰소리 쳤죠. 큰소리 치고 난 다음에 한국인 없어도 돼. 우린 중국인이 있으면 되니까. 라고 일본이 생각을 달리 먹기 시작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웬만하면 신청만 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종의 나름대로 꼼수를 발휘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치하게 되는 과정을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일본은 중국에서 가장 방문하기 쉬운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23일 이후로 우한 지역에서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한했고 관광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격리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을 제재하고 북한은 아예 안 받고 있어요. 국경선을 닫았습니다. 근데 일본만큼은 변함없이 이 중국 관광객들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관광에 의한 내수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7월 달에 있을 올림픽을 생각한다고 치면 중국인 특수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서방에서 이번에 올림픽을 보러 일본에 온다는 거는 이거는 뭐 몇몇 인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힘들 것으로 봅니다. 축구나 뭐 그러니까 축구 말고는 딱히 외국에서 그 많은 돈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방사능 위협이라든지 무더위를 생각하고 일본을 방문해 줄 외국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엄청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일본의 이제 순수 관광객 숫자가 매년 20%씩 늘다가 우리가 이제 관광을 끊었죠. 60% 정도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단교 상태도 아니고 일본에 직장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 뭐 비즈니스 하는 경우를 생각해 놓고 보면 말이죠. 사실상 관광객은 거의 제로 수준에 있다.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는 관광객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숫자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이걸 대체해 준 게 중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중국이 그만큼 많은 관광객을 보냈지만 일본이 이 중국 관광객들한테 일종의 이 달러를 뜯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 노달러 투어리스트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일본으로 갈 때 일본 안에 체류하는 비용, 숙소, 그리고 운송하는 차, 식당까지도 전부 다 여행 경비로 사전에 중국에서 결제를 해버리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에 가서는 쓰레기 말고는 남겨놓고 오는 게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버린 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그 설 연휴를 통해서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의 일본 방문으로 이어지는 참사를 빚었다는 거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입국자 수가 약 3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 공식 집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거쳐서 그러니까 한국을 거쳐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뭐 일본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중국인들까지 합친다고 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본 내에 현재까지 발병자 수가 4명인데 특이하게도 일본은 우한에서 온 사람이 아닌 우한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됐다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2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대인 감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사례로, 물론 의심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왜냐면 근데 그분이 한 번도 중국을 간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는 사례가 생겨났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방역당국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일본의 그 방역 시스템 안에는 전수조사나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의한 GPS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디지털적인 요소들을 갖고 이 사람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한번 공항만 통과해버리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찾아낼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확진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공항에는 우리나라 공항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열감지, 그러니까 사람을 열감지 카메라로 해서 체온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열 환자들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 100% 찾아냅니다.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그 착륙하기 전에 해열제를 엄청 먹어가지고 열이 안 나게끔 해서 이거를 통과하는 뭐 편법을 써서 입국을 많이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1년 넘게 사전 예약을 해서 돈들을 다 줘놨기 때문에 취소를 해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중국 관광객.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제를 다 그 중국 내부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을 안 가게 되면 그 돈을 다 날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의심 증상이 있다, 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를 몽창 먹어가지고 강제로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발열 카메라 자체가 대형이고 몸 전체를 다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의 열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열을 잡아내고 그 잡아내는 온도의 빈도수 37도 이상으로, 이게 0.5도만 올라가도 잡아내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무증상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이게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공항에서 2명을 잡아냈던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걸 전혀 못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은 이렇게 잡아낸 환자를 관리하는 데서도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발열 환자로 의심돼서 병원에 격리를 해놨는데요. 이 환자가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임의로 나가버린 거야. 나중에 다시 잡아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네가 나왔냐? 그랬더니 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사카에 있는 놀이공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기로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나 거기 다녀왔어. 오사카가 다 확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의심 환자를 잡아놓고 이 환자가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 환자를 사실상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디를 돌아다녔느냐라는 이 행적 지도를 뽑았는데 환자가 복균을 한 상태에서 이마만큼을 돌았다고 합니다. 나고야부터 시작을 해서 교토 앞에까지. 네. 특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이 사람한테 재감염이 됐을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본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체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병증이 확정되면 2주간의 자택 이걸 뭐라죠? 자택 대기 감금, 셀프 감금 이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병원에 잡아놓고 억지로 입원을 시켜서 2주 동안 경과를 본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그 환자로서 지금 증상이 의심이 되니 2주 동안 돌아다니면 안 돼요? 라고 말해주는 게 전부라는 거죠. 이게 관광객한테 통하겠냐고. 자기 돈 내고 놀러 왔는데. 아파도 일단 밖으로 놀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만한 어마어마한 상황을 벌이고 있는 게 일본인데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디즈니랜드, 이게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대형 공간들에 대해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 지금 안 맡고 있는 건 좀 큰데 아직 우리나라 별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그대로 유치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관리자부터 직원들도 전부 다 마스크를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외관상 좋지 않다는 거지. 손님이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마스크를 쓰지 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도 기내에서 마스크나 방호복 착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국가가 빠르게 지시를 해가지고 마스크를 씌우게끔 이걸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우리도 그와 같이 너무 손님을 위해 주는 거지. 그러한 어떤 헌신적인 자사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게 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일본은 계속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그냥 대책 없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 못해요. 하게 되면 다 바로 내수가 작살나 버린다는 거를 너무 아베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일본의 의료 체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 체계는 굉장히 선진적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보험도 잘 되고 그 병원에 대한 등급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지역 병원을 가게 되면 가벼운 증상, 그러니까 감기라든지 살짝 다쳐서 오는 타박상이라든지 골절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증 환자,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에 의한 골절이라든지 하여튼 생명이 걸릴 수 있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전 사각지대가 일본 의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일본의 의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숫자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매우 드물어요. 이게 뭐냐면 종합병원, 그러니까 1급 종합병원에 가야만 심각한 병증에 대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가벼운 경증들은 동네 의원에서 전부 맡아서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 거기서 추천서를 받아서 중급병원 아니면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절차를 거쳐야지 이걸 하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병원 수하고 의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슈퍼처럼 의원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진짜 하루에 2명, 3명밖에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열고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기초적인 진료, 배탈이라든지 살짝 있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의사들 자체가 전부 다 개업이기 때문에 이른바 의료 사각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9시부터 5시까지만 아파야 병원을 갈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아프게 되면 열려 있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야간 당직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진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진료 병원 안에도 당직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병상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생긴다든지 한꺼번에 재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환자들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암이라든지 심각한 질병이 생기게 되면
정상적으로 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6개월에서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자기 순서가 와요. 그 순서를 땡기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치료비 이외에 별도의 사례금을 주는 게 일본 의료계 관행으로 돼 있습니다. 급행비를 줘야만 그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도 1년에 말하자면 뭐 뇌수술이라든지 뭐 심장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집도할 수 있는 큰 병원에 있는 전문직 의사들은 정말 손에 꼽게 몇 명이 안 되는 겁니다. 몇 안 되는 의사들이 수천만 일본인의 질병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난한 사람이 중증병 환자가 생기게 났을 때는 그냥 죽어란 얘기나 똑같은 게 지금 일본의 의료 상황이거든요. 요 얘기는 언제 한번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렇게 돼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수용할 거냐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한에서 병원에서 한꺼번에 확진자나 뭐 이런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고 치면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한꺼번에 수용해갖고 치료하거나 격리하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대형 병원들이 있지만 이런 대형 병원들은 그 환자들을 다이렉트로 받지 않아요. 근데 중국인 관광객은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발병할 수 있는 전염병 인자를 갖고 온다고 하면 이게 비상 상황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런 중증병원, 그러니까 1급 병원을 차지해갖고 격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그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자가 늘고 일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그 병상 때문에 밀려나겠죠. 단편적인 예로 일본에서 약 1000명대 이상의 약 10,000명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한꺼번에 생겨나게 한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일본의 의료 체계로는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방책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오는 중국인들이 10,000명이 아파서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옮겨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규모의 간염을 일으켰을 때는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의료 대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봉쇄를 해야 됩니다. 후천적인 처리는 불가능해요. 왜? 일본 의료계는 일본의 거대 의료 재단들이나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의료 기업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일상적인 가정의학과 의가 볼 수 있는 수준의 질병이 아닌 다른 병들, 고액의 치료비나 수술을 요하는, 장비를 요하는 모든 병들은 사실은 대기업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기업들이 아무런 대책 없고, 비용이 생기지 않는, 이러한 그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통제력도 일본 정부가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 시스템의 미비, 이 검역 시스템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관광객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떻게든 지금 있는 일본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고 싶지만 사실상 아베는 이 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배짱도 없고 그러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이제 그 상가에 있는 개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이제 중국인들은 안 받겠다고 가게에 붙여놨다가 막 항의를 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일본에는 마스크를 쓰는 문화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손님을 접객하는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근무하는 경우 보기 힘들 거예요. 일본 안에서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개인이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접객업소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에 가면 반드시 베끼는 이런 아날로그틱한 사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일본에서 확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치면 사실상 올림픽은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10중 8구 제가 예견했던 사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본 방역 체계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을 못 닫을 겁니다. 일단 올림픽이라도 치러서 올림픽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일 중국 관광객들을 계속 받아들인다고 하는 뉴스가 나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관광객이나 관람객들이 일본에 안 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림픽 자체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반은 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